한 가지만 제가. 네. 지금 조합 측으로부터 이제 법무법인에 전달된 그동안의 이제 각종 카톡 내용과 동영상 등을 다 전달받아서 검토를 했고,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6월 18일 날 해임총회를 비례 쪽에서 했는데 6월 17일 날 오후부터 해임 발의 철회서와 서명결의 철회서 396장을 조합장님께서 한 장 한 장 전부 비디오 촬영을 해서 그 동영상이 끊김이 없이 정은석 총무이사님이 발의 철회서 396장을 박스에 담아서 A4 박스에 담고 촬영기사가 한 명 계속 촬영을 하면서 제가 정은석 이사님과 동행해서 경호 그때 2명인가 3명과 함께 비대위 사무실에 갔었습니다. 그때 비대위 사무실에서는 이승수 씨가 있었고, 이승수 씨가 뭐 비대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서 해임 발의 철회서를 제출하러 왔다. 조합이 자발적으로 조합원들이 제출하신 해임 발의 철회서, 서명결의 철회서를 제출하러 왔다. 그러면 응당 비대위 사무실에서는 해임총회 주체고, 해임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비록 비대위지만 해임총회가 발의가 되면 조합의 기관으로서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발의 사무실에서는 당연히 그 해임 발의 철회서를 받아서 그 다음날 총회하고 사이에 두 개를 비교해서 과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밝혀야 되니까 응당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승수 씨는 자기는 해임 발의자 대표가 아니다라고 하고 접수를 거부했고 그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저하고 정은석 총무이사님이 나오지 않으면 뭐 굳이 서로가 다툼이 되니까 일단 그러면은 전영자 씨, 또 다른 대표자 전영자 씨가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겠다라고 해서 밖에서 나왔는데 바로 이승수 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죠. 주거침입으로. 경찰이 왔고 우리는 나가라고 해서 나온 거였었고 그렇게 다시 사무실로 다시 돌아왔던 거고 그러면 우리는 접수를 못했으니까 조합 측에서는 6월 18일 날 1시 30분경에 6월 18일자 해임총회가 열리는 김포시민회관에 갔던 거죠. 갔었는데 거기 비대위 경호관 제가 볼 때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있었고 비대위 홍보들이 또 여러 명 여자분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입장이 불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지를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경호도 한 서너 명이 따라갔었는데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대위 측 제가 전달받은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비대위 측의 카톡방 내용을 보면 조합에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비대위 해임총회를 당했다 그렇게 조합원님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해임총회를 방해하고자 무력을 행사하거나 폭행을 했다면 저도 그렇고 정은석 이사님도 그렇고 그때 같이 갔던 그 경호나 촬영기사들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경찰에 구속되겠죠. 그런 큰일을 저질렀으면. 조합에서 갔을 때 저희가 폭행을 행사하거나 그 사람들한테 뭐 폭언을 하거나 한 사실이 일체 없습니다. 다만 그 전날 해임총회를 하겠다고 이 북변동 인근에다가 온갖 벽보를 붙였어요. 그 벽보가 붙이는 것은 불법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면조사 관리자가 조합에 있는데 성면조사를 하는 관리자가 그것을 경찰에 신고하고 다 그걸 회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해임총회가 궁금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성면조사 관리자가 그 해임총회에 왔었고 그때 그 사람이 왔을 때는 경찰이 미리 와 있었던 거죠.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해임총회 입장이 출입구가 2층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빌린 해임총회장은 3층이거든요. 다목적돌. 그러면 2층은 자유롭게 통행을 하고 화장실도 이용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들어가야지 뭐 비록 그 3층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3층에도 조합원 신분인 정장렬 이사와 정은석 총무이사는 들어가야죠. 조합원이니까. 그런데 2층 출입구에서부터 막힌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포시민회관에 전화를 했죠. 여기 열어달라고. 이거 막는 거 위법하지 않느냐. 그래서 김포시민 관계자도 거기 막는 것은 위법하다. 막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게 제가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차가 2대가 왔었고 경찰이 왔는데도 그것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 성면조사 관리자가
그 비대위 경호 한 대여섯 명이 출입구를 맡고 있었는데 도비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 비집고 들어가서 밀고 밀리는 상황에서 뒤에 있었던 아주머니가 쓰러진 것 같은데 그 아주머니가 조합원이라고 하는데 조합원이면 농담 조합원도 다쳤으니까 조합에서 치료비를 배상해주고 치료를 해줘야겠죠. 그건 그 도덕적으로 인간적인 면에서. 근데 조합원인데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똑같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고 조합에서는 물리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해임충에 물리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근데 그 현장 그 자체는 저도 가보자고 저희 비디오 촬영장에서 화면을 봤는데 좀 전쟁터 같았죠. 한 10여 명 정도가 요 조그만 문 하나 사이로 막고 있고 뭐 정원석 이사님이나 정장혁 이사님이나 조정희 부장님께서는 열어달라고 이제 소리를 치고 또 다른 또 거기 참석하시는 조합원님들이 계속 걸로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비대위 담당하시는 조합원님들이 다 다른 쪽으로 그분들은 입장을 시키고 저희는 거기 앞에서 이제 그런 부상사가 좀 있었어요. 거기 2층 출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고 2층 출입구 문이 하나 있고요. 그 뒤에도 출입구가 있고요. 1층에도 출입구가 있고요. 1층에도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의 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두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의 입장을 막았다는 것도 허위 사실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다 들어갔고요. 그 이후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조합 설립 무효 소송 관련하고 또 지금 뭐 비대위 쪽에서 소송 제기한 시공사 선정 총회 무효 소송이 있어요.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시공사 선정 무효는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2심에서는 그쪽에서 이제 항소를 한 상태고 또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은 지금 2심에 대기 중에 있고요. 그 내용은 이제 우이탁 변호사님하고 우병리 부장님이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프로그램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조합 설립 동의율이 75%짜리입니다. 4분의 3. 4분의 3인데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분모로 하고 그다음에 동의자 수를 분자로 해서 계산을 해서 4분의 3이 이제 그 이상이면은 이제 조합 설립이 유효한 것인데 1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계산되었던 그 토지 등 소유자 수보다 실제로는 2명이 더 많았다. 분모가 2가 더 컸다. 그다음에 또 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의자 수를 소유입니다. 동의자 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계산되었던 것보다 8명이 적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모분에 분자했을 때 약 74.6%가 나오기 때문에 조합 설립 무효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항소 이유서에서 제출을 했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는 일단은 1심 판결에는 계산 오류가 좀 2명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필 서명이 없다고 판단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 자필 서명이 없더라도 그 서류 자체를 자필로 썼으면 상관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도 어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 제출되었다, 기부시청에. 이 부분도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이제 사본이 아니고 원본이라는 점을 항소심에다가 어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심에서 이제 이게 그 지인을 의심한 부분이 이제 4명의 동의자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심에서 아마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그 조합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동의서 사본하고 그다음에 김포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원본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그 조합 설립 동의서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는 김포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동의서 원본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그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사본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원심에서는 뭔가 좀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약간의 어떤 변경 같은 게 있지 않았냐 의심을 했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1심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조합의 패소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 10년 가까이 된 일이고 이게 조합 설립된 게 10년 가까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상당히 이제 그 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법원의 입장에서도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조금 약간 0.2%뭐 이 정도 차이로 해가지고 조합 설립 무효로 보지는 않는데,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심에서 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소 이유서를 통해서 이제 그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라. 그리고 그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사본이 그 옛날 판본일 수도 있는 것이고, 동의서를 뭐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옛날 걸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충분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분모 부분, 이제 그 토지 등 소유자 수에 대해서도 이제 원심에서 잘못 산정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개 좀 이렇게 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76.4% 정도가 나온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은 사실은 충분한 비율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설사 저희 주장이 한두 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의율은 충분히 넘을 수 있다. 그리고 동의율이 살짝 모자란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 무효는 사실 판단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잘 아시겠지만 1심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조합이 어려운 상황이고 복잡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건물인도 사건도 지금 그것 때문에 길어지고 뭐 승소냐 패소냐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저희는 입장에서는 이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을 항소심에서 빨리 이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형 로펌을 추가 선임해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승소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좀 하고 명도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1심 무효 판결 소송이 난 게 4월 28일입니다. 4월 28일 날 무효 선고가 났고, 조합에서는 이 무효 판결 선고가 나자마자 그 다음날 최대한 빨리 그 판결문을 받아서 각종 대형 법무법인하고 저희 재개발 전문가들한테 검토 의뢰를 맡겼고, 검토 의뢰가 제가 알기로 한 4일 이상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조합의 그 검토 의견서가 도달을 했죠. 그 검토 의견서를 조합장님하고 이사님들이 봤을 때, 이건 충분히 이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한테 이 판결문이라든지 그런 사실들을 알렸던 거고요. 1심 판결이 4월 28일 났는데, 최근에 5월 12일 날, 그러니까 우리 1심 판결이 나고, 보름 정도 있다가 대법원 2022년 5월 12일 날 선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선고에서도 우리 조합하고 비슷하게 10장 정도의 동의자가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조합이 패소를 했죠. 그래서 조합이 패소를 해서 조합이 대법원 우리 조합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조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천안에 있는 건데요. 천안의 대응 4구역이라는 조합인데요. 그래서 조합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여기서도 10장의 동의서가 모자랐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조합이 이겼습니다. 조합이 이긴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도 10장이 모자랐는데 토지 등 소유자를 동의자의 수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가 조합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인이나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10장이 모자란 조합 설립에 대해서도 조합 설립은 유효하다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조합이 돼서 이게 파기환송돼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랑 동일한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되는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게 동의자 수 몇 장이 모자란다. 10여 년 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그 몇 장이 모자란다고 해서 조합 설립이 무효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고, 조합 설립 제2심 소송에서는 조합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싶어서 이 사례를 제가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영도 명수는 스카이 모텔 좀 네. 지금 지금 스카이 모텔이 조합설립 무효소송의 당사자인 동시에 우리 조합 국변사조합의 미주 대상 마지막 남은 하나의 건물이 스카이 모텔인데요. 이 스카이 모텔에 대한 건물 명도 소송은 2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수년 전서부터 1심 판결 조합이 승소를 했고 2심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한 건은 7월 15일 날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15일 날. 그러니까 이번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리고 또 다른 한 건은 그 다음 주 목요일 날인 7월 21일 날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 사건 소송에서도 정은석 총무이사님 비롯해서 이제 조합집행부하고 변호사님들하고 저도 그 재판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100%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기 옆에 계신 오유탁 변호사님이 혹시라도 그 재판장님의 그 재판 태도나 그동안의 변론 진행 과정을 보면 조합이 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합설립 무효소송도 마찬가지로 조합이 패소할 연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패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엊그저께 마지막 서면까지 참고 서면으로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재판장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법원 판결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원피고들이 제출한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봐야지 이게 조합설립이 무효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으면 그건 무효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재판장님께서 하셨고 그런 걸로 봤을 때 7월 15일 날 판결 선고회나 7월 21일 날 선고에서는 조합이 이 명도 사건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취할 행동은 제1심 판결 선고 때처럼 대법원에 올라가기 전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또 내겠죠. 그러면은 여기 옆에 계신 오유탁 변호사님께서 그 강제집행 신청을 막아야 되고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강제집행으로 인도를 받고 철거를 하는 되거든요. 이렇게 되려고 하는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집행부서가 3개밖에 없고요. 또 여기 관내 인천지방 부천지원 관내에 재개발 구역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청계공고를 강제집행을 했는데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 대략 4개월 정도 걸렸어요. 강제집행 하는 데만.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시간을 좀 단축해서 최대한 빨리 강제집행을 마무리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날, 7월 21일 날 선고되고 최대한 빨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명도 소송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궁금해하시는 저희가 이제 철거 관련돼서 일정 관련돼서 잠깐 정선생님께서 철거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철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주는 철거 대상 건축물이 총 187개 동입니다. 그 중에 109개 건축물이 지금 철거가 완료됐고요. 건축물 기준 공정률은 한 60% 정도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철거는 폐 콘크리트, 혼합 건설 폐기물, 폐 목재 처리까지 해야 철거가 완료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현장은 공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현장이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철거 인허가 과정이나 이런 거를 1차에서 7차까지 분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는 건축물에 대한 해체가 다 완전히 끝났고요. 현재 작업하고 있는 곳은 이제 4차로 해가지고 134번지 일대인 대대의 상가, 또 함성, 굴빌리지를 포함한 걸포 북변역 일대를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4-5 블록이 여기 구농역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인데요. 한 18개 동 정도 되고요. 다음 주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는 철거 허가는 나 있지만 철거 착공 신고를 지금 접수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러면 그 농협 쪽 철거를 한 이후에는 딱 2군데가 남아있는데 6차와 7차로 이제 2군데가 남는데 6차는 요 동사무소 주변에 4-4블록 동사무소 주변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7차가 이제 스카이 모텔이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 그 스카이 모텔은 명도가 처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철거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이제 스카이 모텔 명도나 신규 편입 부지 이제 지금 공업부지가 편입되고 있는데요.
지정을 협의를 완료하면 11월 중 철거가 이제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 안에 착공을 목표로 철거 현장에서는 지금 안전사고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철거 현황이나 또 다른 일정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철거가 계속 진행되니까는 아파트 뭐 착공이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BDA에서 일을 이렇게 뭐 저희한테 많은 뭐 브레이크를 걸었지만은 일 진척상은 크게 딜레이 되는 부분이 없네요.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기 조합에서 열심히 해주셔갖고 예. 저희들 입장에서도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후에 대한 일정을 좀 간략하게 알아보고. 종전 종목. 네. 이 종전 이제 평가는 전에 사업 시행 인가 때 인가 후에 저희가 감정 평가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공공부지가 또 편입되고 이 조합원님들의 의결이 3분의 2 이상 의결을 받으면 감정 평가에 대한 그 기간을 변경할 수가 있다는 조정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지에 대한 부분은 감정평가를 이번에 사업시행 변경 후에 의결을 3분의 2 받아서 저희가 실시를 할 겁니다. 실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토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토지나 이제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건축물은 다 지금 철거가 됐는데 건축물을 어떻게 감정평가를 할 거냐.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건축물은 오래될수록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은 먼저 했던 감정평가 금액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높은 쪽 건축물은 기존에 사업시행 했던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할 거고요. 토지는 우리가 19년도에 아마 사업시행 변경을 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2022년도 시기에 감정평가를 하면 뭐 전에보다 지금은 뭐 집가나 이런 게 많이 올랐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해요. 이제 그거는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인데 이제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사업시행 변경 후에 그런 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무라는 거는 조합원 분양가를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조합원 분양가를 이제 금액을 조정하려면 조합원의 100% 동의가 있어야 돼. 그거는 아까 종전은 감정평가에 대한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의결이만 있으면 되는데 가격을 조정하려면 100%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내가 기존에 우리가 사업시행 받을 때 평균 1250만 원의 조합 분양가였습니다. 평균. 이게 100% 동의를 해서 뭐 100만 원 정도 줄여주면 1150이 조합 분양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행위를 하려면 진짜 그거는 전 조합원들이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도 그 동의를 받기 위한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것도 좀 일 진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그 시기에 도달되면 안내문이나 설명회 같은 걸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조합원님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또 우리 임시 직원분들이 나가시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종전은 좀 올리고 조문은 좀 내려서 이제 실질적인 조합원님들의 혜택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은 조합에서 추진을 할 거고요. 거기에 또 주체는 조합원님들이세요. 동의를 해주셔야지 그걸 힘을 갖고 저희가 그런 일을 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사업의 일정에 대해서 그건 뭐 예를 들은 거니까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월 30날 조합설립 변경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아마 다음 주 14일에 공고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조합설립 변경 총회를 한 이후에 지금도 이제 사업설립 변경 총회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조서를 만들고 있고 총회를 할 거고요. 사업설립 변경 총회 한 이후에 금방 말씀드린 종전 조정에 대한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이게 다 정리가 다 100% 동의가 되면 조합원 분양 신청을 다시 받을 겁니다. 전에 이제 받으셨죠? 근데 이제 아까 또 이걸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최초의 사업 시행 때 이제 감정 평가를 받았는데 내가 한 가구밖에 신청을 못해. 이 권리 가액이. 근데 이제 이제 감평을 했는데 2개가 가능해. 예.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그런 내용을 감안을 한다면 조합원님들은 훨씬 더 큰 혜택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 종전 종무에 대한 일련의 절차를 밟고 이게 완성이 되면 조합원 분양 신청을 저희가 전에처럼 받을 거고요. 그다음 그 받은 후에 관리처분 준비를 할 겁니다. 근거를 해서 그 후에 일반 분양을 할 거고요. 그게 이제 기다리시는 착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안전하게 져서 빨리 입주하도록 조합이나 대의원님들이나 조합원님들이 좀 하나가 돼서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일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나머지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고요. 또 혹시 이제 저희가 카페나 홈페이지에 이제 그 의견을 주시면 답변을 이제 전화 총무이사님께서 답변을 달아드려요. 뭐 그런 SNS나 이런 걸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예 말씀하세요. 분양 신청 한 몇 개월 정도? 분양 신청은 원래 60일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30일은 기본적으로 주고요. 거기서 이제 연장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60일 안에다 정리를 전에처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관련 절차가 다 이행 후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 얼마나 걸려요? 그 기간은요. 네. 조합 설립 변경은 7월 요거 말일날 하고 또 요거에 대해서 또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 변경총회를 해서 이거 인가해달라. 그거의 기간이 또 걸립니다.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사업식 변경총회를 할 거예요. 또 사업식 변경총회도 또 인가도 받아야 돼. 근데 그 인가 절차가 조합 설립 변경총회 인가 받은 후에 그 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절차상. 네, 그래서 늦어도 저희는 관리처분 총회까지는 조합 분양까지는 올해 안에 어떻게든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종전 종호에 대한 일련의 절차들이 그게 좀 단축되면은 관리처분 총회까지 마무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전적으로 조합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조합원님들이 동의를 빨리빨리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야단도 있으면 야단도 치셔야 되지만 이게 빨리 모아서 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분양 신청까지는 한 올해 안으로? 예, 저는 원래 계획은 관리처분까지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종전 종무에 대한 진행형이기 때문에 또 그게 100%에 대한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이제 그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능을 못하겠어요. 저희가 열심히 하겠는데 최소한 조합 분양까지는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어머님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없으세요? 또 다른 분 없으시면
다른 의무사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카톡방이나 뭐 우리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거나 또 우리 대의원님들은 우리 그 임시 직원분들 자주 뵀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제 여쭤보시면 뭐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높아짐에서 이제 제가 업무를 이제 보다 보니까 아마 이 간담회가 끝나고 나면 그 비대위 조합 해임을 바라는 측에서는 또 본인들이 여태까지 조합이 불법을 저질렀다, 조합장에 비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간담회를 갖다가 개최를 했다라고 아마 말할 것이 염려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지난 6월 8일 날 시청에서 조합장님, 총무이사님, 저 그리고 백영석 대표님하고 비대위하고 시청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미팅을 했었고, 거기서 그동안 조합이 뭐 불법이 있다, 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장 적어갖고 왔는데 뭐 등기우편으로 보내라고 하고 받지를 않았고, 저는 이제 챙겨서 갖고 왔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제가 조합에서 전달받은 카톡방의 내용들을 보면 조합이 그동안에 뭐 이런 불법이 있고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고 비대위가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승수 씨하고 한명석 씨가 법원에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가처분 신청서가 조합장님한테 전달됐고, 그 조합장님한테 전달받은 서류를 법률사무소가 넘겨받아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동안 비대위가 주장했던 조합의 뭐 불법 비리라는 것에 대한 반박 자료를 다 준비를 했지만 오일탁 변호사님께서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은 조만간에 이제 신문기일이 열리고 결정이 나오는 건데, 그거를 이 간담회 자리에서 모두 반박하고 공개하고 하는 것은 소송 수행상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조만간에 그 재판 결과가 나올 거니까,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 비대위가 주장했던 사유들을 적시를 하고 우리 그 조합의 반박 내용을 적시를 하고 법원 판결문을 붙여주면 그동안 여태까지 조합 비대위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다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그대로 법원 판결을 통해서 밝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나중에, 그것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자고 오일탁 변호사님께서 조합장님께 건의를 했고, 조합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아주 총정리를 해서 직무정지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전 조합장님이 하셨던 행위도 있고 저희가 한 행위도 있고 하긴 한데요. 만약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맞으면 저 여기서 제 조합원님들하고 대면 못하고 있죠. 벌써 형무소 같겠죠. 형무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로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법원으로 막 글로 풀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시간도 좀 걸리고 매우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여기서 변호사님이 잘 알아서 정리를 해주실 거고요. 이제 판결을 받으시면 알 수 있게끔 다시 이런 간담회나 총회 자리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그럼 간담회는 뭐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빼앗겼나. 또 하나 이제 이범희 조합원님이 김범희 조합원님이 이제 말씀해주신 도구 계약서, 그게 이제 물가 지수니 뭐 건설 공사비 지수니 그거에 대한 질의가 이제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요. 우리가 최초 가계약했던 기간이 2017년 10월 21일 날 주식회사 안내회는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계약은 2020년 1월 21일 날 본계약을 했고요. 그 2020년 1월 21일의 본계약 내용은 건설공사 지수 중
주택 건축 지수 및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률을 적용하여서 나누기 1을 해서 이제 상승폭을 조정을 해주기로 했는데 2021년 10월 국가배당 계약금액 조정에 회신하는 쪽에서 오게 그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로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문서가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공사비가 많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물론 뭐 공원 자재비도 오르고 건축 지수도 올라오는데 저희는 소비자 물가 지수로만 정해져 있다. 그걸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또 해야 될 일은 주위에서 이런 공사비가 많이 올라요.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공사를 안 하겠다, 뭐 셧다운을 하는 공사위원이 있는데 물론 그거는 그쪽 현장이고 저희 조합은 최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 이외에는 상승폭을 억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힘은 조합원님들이 주시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힘도 좀 많이 주시고요. 또 조합은 공사비 증액에 대한 최대한 억제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조합에서 이제 너희들이 하는 쪽에 요구해도 그 정도 선은 절대 안 되는 마지노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선을 안 넘을 거고요. 그거에 대한 힘은 조합원님들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변경 계약을 할 때 저희가 변경 계약 검토하는 전문기관도 의뢰를 해서 능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최대한 억제를 해서 조합원님들이 이제 좀 혜택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그러면 오늘 간담회는 뭐 마치고요. 혹시 또 간담회 이런 내용을 필요하시고 그러시면 우리 카페나 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일정을 잡아서 다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합원님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